키움이 현재 창단 후에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는 그동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주간 오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23년, 24년을 최하위를 했는데 네. 그 전 10년 동안 그러니까 12년부터 12년, 그러니까 22년까지 네. 10년 동안 9번 가을 야구를 했던 팀이 키움이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선수들이 많이 떠나고 또 이렇다 할 선수 보강이 잘 안 되면서 또 기대했던 선수들이 FA가 한 3명 있었는데 그 선수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지금은 역대 최악의 성적. 지금 추세라면 103패 정도가 가능하다고 해요. 어제 계산을 하니까 한 107패? 107패? 네, 맥스 네. 107패. 페이스가, 네. 107패 정도 되더라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내 한 시즌 최다 패 기록이 97패로 97패. 알고 네. 있고 그 99년도 그리고 2002년도가 이제 마지막에 롯데가 97패를 당했었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99년도 상황에서는 쌍방울 레이더스가 네. 97패를 당하면서 이게 한 시즌 최다 패로 남아 있는데 지금 산술적인 계산입니다만은 10패를 더 당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 이거 심각한 거네요, 진짜. 예. 사실 근데 그때 쌍방울과 지금 키움 히어로즈의 그 구단 상황을 놓고 보면요. 네.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예, 그때 어렵죠. 쌍방울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럼요. 모기업 예, 자체가. 모기업 자체가 이미 네. 부도가 굳어놨을 나서 때잖아요. 무너진 네. 상황이었으니까 그랬던 건데 사실 지금 키움 히어로즈는 야구단이 뭐 재정적으로 큰 위기에 처하거나 수입이 없다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난해 가장 많은 흑자를 냈던 맞아요. 야구팀이 키움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죠? 그 시기와 지금 시기의 KBO 리그는 전혀 다릅니다. 네. 예, 완전히 다릅니다. 네. 중계권료 규모부터 그럼요. 해서 구단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 규모도 그렇고 완전 다른 리그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도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좀 안타까운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네. 산미도 나오고 막 이래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아니 이 시대는 옛날에는 네. 이럴 수밖에 없었어라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예, 지금 2025년도에 프로리그에서 네. 이렇게 압도적으로 못하는 팀이 나온다는 거는 문제긴 합니다. 분명. 지금 월간 최다패가 20패거든요. 네. 20패를 그 이상을 할 것 같아요. 지금 19패, 이번 달 19패 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 이번 여섯 주에 경기 했는데. 6게임 중에 지금 5연승을 하지 않으면, 6연승을 하지 않으면 이 타이 기록 이상을 새롭게 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역대 월간 20패가 5번 정도 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오비, 음. 쌍방울이 2번, 그렇죠. 네, KT가 1번, 네 이렇게 있었던 것 그 같아요. 팀들은 다 그해 최하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성적도 지금 2할 오픈 5리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더군다나 7연패에 빠져 있고 근데 시즌 초반 뭐 요새도 그렇습니다만 루키급 그 투수들도 나오고 또 루키급 야수들도 나와서 조금 경기에 저희도 사실 야구에 그 업을 갖고 있지만 이 선수가 나온다고 할 정도의 라인업이 여러 번 있었어요. 네, 그래서 기준을 어디로 둬야 되나. 팀이 지더라도 이 선수들은 활약을 하면 거기에 또 박수를 쳐주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잖아요, 팀은. 그렇죠. 예, 매번 패배를 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부분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운 것 같아요. 키움 히어로즈 경기를 볼 때마다 어디에 그러면 히어로즈 팬들은 위로를 삼을 수 있지? 위안을 가질 수 있지? 어디에 희망을 좀 둘 수 있지? 이렇게 되물어 보면요. 딱히 답이 안 나와요. 예. 진짜 이게 그러니까 이런 좀 아쉬운 상황을 전망한 야구계 인사들이 꽤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키움이 잘 버텨온 거는 키움 구성 안에 선수단 구성 안에 정말 희망을 주는 선수가 있었다. 그렇죠. 네. 그전에는 뭐 박병호, 네. 강정호, 그다음에 이제 김하성, 이정후, 김혜성까지.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정후가 메이저리그에 갈 것 같아. 그러면은 후배 선수들이 이정후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렇죠. 바라보면서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죠. 네. 김혜성이 작년부터 김혜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뭐 그렇죠.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네. 오면서 많이 주목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걸 알거든요, 선수들이. 그럼 김혜성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하는지 보면서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지금은 키움 선수단에서 그 누구도 메이저리그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선수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흐름이 무너진다는 그렇죠. 거죠. 이전에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나도 네. 저렇게 돼야지. 맞아요. 나도 저 형처럼 메이저리그 꿈을 갖고 저렇게
활약을 해야지 이게 됐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분위기조차 이제 없어졌을 거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좀 있어요. 대신에 지금 이제 뭐 최주환 선수라든가 또 FA로 이원석 선수 또 아까 저 트레이드 후에 이제 BFA 계약을 했는데 뭐 원조은 선수도 데려오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선수가 베테랑 중에는 지금 최주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뭐 최주환 선수 정말 베테랑이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KBO 리그에서 진정한 리빌딩이라는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올해 갓 입단한 선수, 뭐 마운드도 그렇고 야수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을 하긴 하는데요. 제가 볼 땐 가을까지 기다리면 가을에 안호진 선수가 돌아오면 안호진 선수는 예, 물론 아직도 시간 남았지만은 또 그런 희망을 던져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정상적인 그런 팀 운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뭐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혹시 메이저리그란 영화를 1편. 네, 1편입니다. 보시면은 거기 나오는 구단이 그 당시에 지금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지만 그때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였잖아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그 영화를 보시면 지금 그런 음모론까지 돌고 있다. 시장에서는 제가 그 내용은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이 한번 보실만한 야구팬이라면 충분히 보셔도 후회 안 할. 코미디 영화지만은 한번 보시면서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지 정확히 아실 겁니다 아마. 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두 가지를 놀랐는데 하나는 저 여자 구단주가 너무 예뻐서 놀랐고 또 하나는 진짜 그 팀이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란 실명으로 그 팀이 있다는 게 더 놀랐어요. 우리 저는 그거에 같았으면 놀랐는데. 우리 같았으면 이름을 바꾸거나 네. 뭐 드림즈. 맞아요. 네. 바꿨을 텐데 그대로. 그 팀을 그대로 저 팀이 실제 메이저리그에 있고 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리고 이제 그 당시는 사실 그 영화가 85년도, 85년도, 6년도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미 메이저리그 팀들은 전세기를 타고 다닌 거에 놀랐는데 이 팀은 그때 물론 쌍발기를 타서 그게 되게 비난 수준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어린 마음에도 그때 뭐 우리 프로야구가 4년 차였었기 때문에 야 우리도 언젠가 저런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엄한 게 아니고 엄한 부분이 지금 마치 현대 2025년에 KBO 리그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네. 맞아요. 찰리 신 나오고 그렇죠. 찰리 신이 와일드 싱이었고요. 와일드 띵. 제구잘 안 컴벨 되는. 닌자. 그렇죠. 공만 빠른. 맞아요. 웨슬리 스나이프스도 나왔어요. 맞아요. 그때 저 처음 봤어요. 그렇죠. 웨슬리 스나이프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유명해졌죠. 네. 그때는 액션스타가 아니었죠. 맞아요. 촐랑대는 그냥 발 빠른 도루와. 옛날 영화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만 네. 그만큼 좀 어렵다는. 근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특히 저기 외국인 선수를 처음에 이제 2명을 타자로 가면서 어찌 보면 이제 김혜성 선수까지 빠져나가는 공격력을 좀 보강하겠다 그런 의지였던 것 같은데 그때도 저희가 걱정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는요. 둘 다 잃어버리는 게 맞아요. 됐어요. 공격력도 잃어버리고요. 마운드 투수력도 잃어버렸어요. 물론 어느 정도 이제 투수력을 손해를 보면서 공격력을 좀 가져가겠다. 타선의 강화를 이루겠다. 이 목표였는데 지금 둘 다 그냥 마이너스입니다. 대실패예요. 대실패입니다. 네. 그야말로. 이용타는 대실패다. 네. 그래서 지금 공격력적인 측면으로 팀 타율, 팀 득점, 출루율 다 꼴찌입니다. 리그에서. 평균 자책점도 6.2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평균 자책점상으로도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 말씀이 맞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망했어요. 네. 결론은. 네. 그러니까 뭐 정말 키움의 의도대로 됐다면은 네. 푸이그와 카디네스가 진짜 뻥뻥 치면서 그렇죠. 그래도 키움은 투수가 좀 흔들려도 이거를 공격력으로 만회해. 네. 예를 들면 뭐 9대 8, 10대 9 이런 경기가 많아. 그래서 무서워 이런 긴장감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전혀 아니에요. 뭐 일요일 경기도 2대 0으로 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지금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토브리그에서 세운 전략이 대실패다. 완전히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키움 팬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건 그거예요. 자, 후라도랑 헤이수스를 다른 네. 팀에 사실상 넘겨주듯이 보냈습니다. 헌납했죠. 예, 헌납. 혼납 네. 진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그 결정을 왜 했냐죠. 예, 제가 키움이 그래도 한국 시즌에 간 시즌을 돌아보면요, 외국인 원투펀치를 굉장히 쟁쟁하게 갖춘 시즌입니다. 그렇죠. 19년도에 브리검 요키시, 아, 그렇죠. 맞아요. 14년도에
그때 소사 선수가 뒤에 합류해가지고 굉장히 맞아요. 잘했고 베네켄이 있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믿음직한 원투펀치의 효과를 히어로즈 구단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왜냐면 그때 최종 무대까지 갔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스스로 포기해버린다? 사실 외국인 선수 영입 성공이요 매우 어려워요. 쉽지 않죠. 이게 한 구단을 따져놓고 역사를 놓고 봐도 외국인 원투펀치가 다 활약하는 시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키움은 작년에 2명을 갖춰놨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대로 가는 게 맞는 그렇죠. 건데 그걸 너무 쉽게 심지어 그래 키움이 잘하는 트레이드라도 하지 외국인 선수 트레이드 할 수 맞아, 있잖아요. 맞아. 네, 사인 트레이드 그래 그러면은 후라도가 헤이수스가 15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원해 그럼 계약해주고 계약하기 전에 트레이드 파트너를 찾아서 사인해주고 그런 다음에 그럼 키움이 잘하는 지명권 트레이드나 아니면 유망주 트레이드나 이거라도 하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놔버렸죠. 예, 놔버린 거죠. 그렇죠. 예. 이거에 또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키움 팬 입장에서는. 이래서 제가 아까 메이저리그 영화 말씀을 못 보시라고. 드렸던 겁니다. 영화 리뷰를 하나 해야겠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 성적을 이제 준비하면서 봤더니 시즌 초반에 조금 잘 나갈 때 맞아요. 4승 4패를 했던 적이 있어요. 맞아요. 초반에 그리고 잘했죠. 나서 4승 4패 이후에 자그마치 10승 37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는 심각합니다. 정말 초반에는 그때 방망이가 좀 돼서 네. 마운드에서 점수를 주더라도 그렇죠. 방망이가 좀 되는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의도가 된다 싶었는데 이 2명의 용병 타자 가라앉기 시작하고 사실 시즌 초반에는 최주환 선수도 그렇게 잘 맞지는 못했어요. 거기다가 이주영 선수까지 이제 좀 힘들어지고 또 송성문 선수도 그때 당시로서는 2할 초반에 턱걸이하는 그렇죠.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거기다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체 1라운드 1번 지명 선수 데려오면 뭐합니까? 정예로. 맞아요. 예, 딱 3경기 던지고 네. 지금 부산당해서 지금 벌써 한 달 반 됐어요. 네. 한 달 반 동안 지금 마운드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혀 어떤 정말 뭐 이게 단순히 우리는 좀 안 풀려 안 돼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치부해버릴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저 대목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9위와 10위가 지금 네. 오늘 현재 지금 10게임 차이거든요. 네. 이건 너무 비정상적인 리그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키움이 최하이긴 했지만 그래도 키움한테 뭐 비난의 화살이 날아가지 않았다는 거는 그렇지 않아. 작년에 키움이 10이지만 승률이 4할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였어요. 지난 시즌 돌아보면요. 후라도 헤이수스 하영민이 걸린다 3연전에 네. 그럼 그 어느 팀도 해볼 위닝을 만하죠.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럼요.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네, 네. 뭐 2명만 있어도 네. 위닝 어려워 진짜 바싹 조이고 승부해야 돼 이런 분위기였다면은 지금은 그냥 누가 키움을 많이 만나지? 우리는 언제 키움을 만나지? 쟤네는 언제 키움을 만나지? 일정만 보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구상이 잘못됐고 자 좀 더 겨울 일을 돌아보면요.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우리 젊은 투수들한테 선발 기회를 좀 주기 위해서 이렇게 외국인 투수 한 명이라는 이런 좀 뭐 도전이면 도전 네. 이걸 해봤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성장한 토종 선발 투수가 누가 있나요? 네. 네. 누가 있나요? 여전히 하영민 선수만 혼자 정말 혼자 무거운 하죠. 짐을 짊어지고 마운드에 오르고 있고 맞아요. 로젠버그 선수는 극심한 기복을 보이고 그렇죠. 있고 결국에는 그 누구도 선발진에서 성장한 투수는 없어 보입니다. 없어요. 예.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최근에 김현주 선수가 나름 뭐 좀 괜찮죠. 선전을 네. 하고 있고 뭐 그러기는 한데 뭐 김현주 선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선수가 지금은 조금 이렇게 들쑥날쑥한 면은 있지만 정말 미래 확실한 에이스로서 외국인 투수를 받쳐주면서 같이 뭐 트로이카를 뭐 열어준다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사실 그런 투수가 지금으로서는 현재로서는 없어요. 네. 없죠. 안 보이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성적만 놓고 보면 그 창단 초기였던 우리 히어로스 네. 요 때보다 성적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안 네. 좋아요. 승률은 더 낮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 히어로즈 시절은 보니까 그래도 3할 때였어요. 예, 지금처럼 2008년도 이때는 승률이 그래도 4할에 가까웠더라고요. 그렇죠. 3할 9푼 7리. 예, 그랬고
2011년도에 창단 첫 최하위를 했는데 그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왜냐면은 그렇죠. 박병호 선수를 트레이드로 영입하면서 네. LG에서 히어로즈로 이적한 박병호가 다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럼 홈런을 예, 그렇죠. 예, 그럼 홈런 뻥뻥 치면서 네. 희망을 줬고 그때 강정호 선수도 있었고 그렇죠. 나름 국가대표 선수가 꽤 있었어요. 그때 최하위였지만 네. 히어로즈가. 그래서 그때는 그래도 뭔가 팬들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희망도 없고 그러니까요. 현재도 없고 미래도 있을까 과연? 네. 그런 물음표가 붙습니다. 지금 이런 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 전력이 약화가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구단 운영 전반에 좀 실수나 실책이 좀 있는 건지 어떻게들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그런 이제 마케팅 학자분들 네. 이런 분들은 키움히어로스라는 팀 자체를 되게 흥미롭게 바라보는 팀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기업의 지원이 전혀 없이 스폰서십만으로 구단을 운영하는 팀이고 사실 프로 레벨에서 특히 우리 KBO 리그에서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되게 흥미롭게 바라보는 팀이에요. 또 그런 와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까지 잘 내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있었는데 계속 그 길로 가면서 성공의 가도를 달렸고 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성적이 떨어지다가 특히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구단에서 방향 설정을 잘못한 거죠. 완벽히.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 메이저리그 막 영화 말씀도 드리고 그랬던 게 사실 이게 사실이 아니겠죠, 당연히. 사실이 아니겠습니다만 왜 이런 얼토당치도 않은. 왜냐면 지금까지 이게 지금 우리가 뭐 히어로즈가 5년 전에 리그에 들어와서 그렇죠. 들어온 팀이 아니잖아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모기업 지원 없이 10여 년,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성적도 냈었고 했던 네. 팀이 왜 갑자기 지금 와서 이런 얼토당치도 않은 변화를 방향성을 잘못 제시해주면서 팀의 성적이 곤두박질을 치고 뭐 이건 뭐 결과론적으로 성적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구단에서 그런 방향을 잡아준 거잖아요. 네. 예, 뭐 현장에서 어떻게 한 게 아닙니다. 이 선수가 부진하고 저 선수가 못하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방향 설정을 잘못해서 지금 시즌이 완전히 엉키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단의 운영의 잘못이에요. 구단 자체의 그런 뭐 돈적인 이런 운영이 아니라 올 시즌 전략 전술을 완전히 잘못되게 잡으면서 선수들의 길을 빼고 코칭 스태프도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떨어지는 의욕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이건 구단의 대단한 판단 믿습니다. 네. 윤석열 기자는 어떻게 느끼세요? 네, 저도 일단 판단 미스. 그러니까 저는 좀 그래도 키움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곤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저는 모든 팀이 천편일률적으로 돈만 있으면서 그렇죠. 뭐 과대하게 네, 막 돈을 그렇죠. 쏟아 부으면서 네, 네. 서로 약간 치킨 게임 하듯이 막 그런 것만은 또 프로리그의 재미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뭐 메이저리그 보면 템파베이도 있고 네, 클리블랜드도 네, 있고 맞아요. 스몰 마켓도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만의 또 야구를 풀어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키움의 이전까지의 이렇게 야구를 풀어가는 구단을 운영하는 방식을 존중을 하는 편이었고 네.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팀도 리그에 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 키움 히어로즈는 어쨌든 좀 옳은 판단을 많이 하고 굳이 이렇게 FA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거기 끼어들기보다는 좀 선에서 바람 한번 빼가지고 다른 쪽을 바라보면서 뭐 트레이드라든지 아니면 뭐 그렇죠. 베테랑 선수를 좀 입지가 불안한 베테랑 선수 영입해서 이걸 채운다든지 이런 움직임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곤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원님 말대로 외국인 구상이 완전 틀어져 버린 게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고요. 라울 알칸타라를 지금 영입해가지고 이 잘못을 이건 이제 인정을 한 거거든요. 두 명의 외국인 타자로 외국인 타자로 가기로 한 건 실패다. 네. 결국에는 두 명의 외국인 투수가 맞다라고 지금 실패를 인정한 건데 또 걱정되는 건 이거죠. 그럼 알칸타라가 정말 해답일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과연 이게 옳은 결정일까? 이 또한 또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알칸타라의 최근 모습을 돌아보면 또 그렇거든요. 그렇죠. 네. 지난해 두산에서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도 좀 듭니다. 저 관절 스타. 관절 스타. 네. 관절 의혹은 관절 스타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지금 슈퍼챗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임지실 거죠? 네. 책임집니다. 관절 스타가. 감사합니다. 오늘 저 네. 획기적인 광고 솔루션을 네. 이따가 보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절 의혹은 관절 스타가. 네.
아니 키움이 사실은 이제 그 지명권 트레이드라든가 네.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선수를 잘 이렇게 운영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뭐 드래프트에서도 지금 저 상위권을 계속 이제 데려가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제 저희가 방송하면서도 의도적인 탱킹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의심도 좀 있더라고요 팬들은. 있죠. 있을 수밖에 있죠.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윤세호 기자가 말씀하신 부분에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외국 선수들의 계약 문제에서부터 뭔가 저는 의욕 어린 시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선수를 놔버리고 한 선수는 잡겠다. 그러니까요. 그거조차도 아니에요. 네. 아니 둘 다. 예, 우리는 근데 아마 이것도 이제 아마 뭐 여러 가지 뇌피셜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 생기는 거죠. 한 명은 잡고 한 명 안 잡으면은 투수 2명 쓰겠다는 건데 투수 1명 쓰고 야수를 2명 쓴다는 건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전략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의혹도 피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탱킹부터 시작해서 워낙 지금 팀의 방향성이 잘못 설정되고 또 그게 최악의 결과로 치달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그 음모설이나 음모설은 다 그렇죠. 현재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예. 여러모로 지금 키움이 리그에서 지금 굉장한 불균형을 만들고 있고 이게 건강한 리그로 되기까지는 키움의 어떤 분발이 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도 굉장히 좀 난해해요. 네. 많은 분들께서 뭐 안우진 선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선발 투수 한 명으로 야구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결국에는 안우진 선수가 가장 좋았을 때의 모습, 골든글러브를 받았을 때가 2022년도였죠. 네. 예, 그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도 선발진은 5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요. 또 다른 4명을 어떻게 채우느냐. 네. 저는 만약에 그냥 키움이 정상적인 운영을 한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후라도 헤이수스가 올해도 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안우진이 선발 로테이션을 돈다. 그럼 1, 2, 3 펀치는 구성이 되잖아요. 그럼 네. 화영민 선수가 5선발 정도 맡을 그렇죠. 수 있는 네. 거고 유망주가 4선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구성이 오히려 더 키움이 올라서는 데서 더 빠른 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럴 수 있죠. 네. 결국은 지금 시즌 초반에 그 기대했던 대로, 그러니까 그렸던 구상대로 전혀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키움의 모르겠습니다. 알칸타라가 이제 어느 정도 돌아와서 팀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좀 부진을 쉽게 타개하기는 만만치 않겠구나. 쉽지 않은 가시밭길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칸타라가 두산에서 마지막에서 사라질 때 모습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알칸타라가 이미 아니었었는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선수가 다시 돌아와서 어느 정도 회춘한 모습 보여주냐. 만약에 알칸타라를 데려왔는데 알칸타라조차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이라면 그럼 더 이상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올 시즌은. 그래서 더 걱정이 돼요.